F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착각으로 여러분이 아마 진도를 좀 덜 나간 것 같은데 그 부족한 부분 한번 동영상 강의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화하는 반응의 식의 완성이 최종 목표인데 우선 산화제, 환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제, 환원제. 산화라는 말, 그 다음에 환원이라는 말 다음에 제자가 붙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산화제의 경우는 산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환원제도 환원시키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시간에 배운 수동태, 능동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제, 즉 산화시키는 물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산화하는 게 아니라 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뭘 해야 된다? 환원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기는 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산화제라는 물질이 글자, 환원제, 산화제라는 말질이 붙으면 적혀있는 글씨의 반대인 환원제는 산화가 일어나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산화제는 실제로는 반대인 환원이 일어나는 물질을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산화제, 제자가 붙었으니까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 일어나는 물질. 환원제, 제자가 붙었으니까 환원이 아니라 산화가 일어나는 물질.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적 세기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색이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산화환원을 논할 때 산소 가지고, 전자 가지고, 그리고 산화수를 가지고 논하게 되는데 이 산화수법이 바로 상대적 세기도 나타내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차례대로 망가니즈의 산화수를 한번 찾아보면, 자, 첫 번째 물질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산화수를 찾아서 점 찍어 놓은 그래프를 찾아보면 항상 산화수는 맥스 값에 있고 미니멈 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 사이에 산화수가 분포를 하게 되는데 산화수가 크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7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산화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자가 붙었으니까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환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환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산화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화수가 무한정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최대 산화수와 최소 산화수를 가지는 데 있어서 산화수가 플러스 7일 때와 플러스 4일 때, 플러스 3일 때, 플러스 2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최소 값을 가지는 산화수의 폭이 플러스 7일 때가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죠. 4일 때보다 3일 때보다 플러스 2일 때보다는 플러스 7일 때가 산화수 감소, 환원되는 폭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화제 중에서 어떻다? 가장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지는 친구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강한 환원제는 뭐냐? 제자가 붙었으니까 실제로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산화가 일어나죠. 산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화수의 어떤 원자의 산화수의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산화가 일어나니까 산화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느냐? 최대값으로 증가한다 그랬을 때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증가폭이 달라지겠죠. 자, 이때도 보면 언제가 가장 작은 산화수를 가질 때가 가장 크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개의 황의 산화수 중에 마이너스 2를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황화수소가 4개 중에서는 가장 강한 환원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상대적 세기에 대해서 묻고 그러지는 잘 않지만 이렇게 우리는 산화수를 보면 강한 산화제인지 강한 환원제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산화수법 가지고 논하는 산화환원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항상 산화제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항상 환원제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산화수 변동이 있는 걸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는 호돈수 물질 0에서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로 산화수가 감소가 일어나죠. 자, 산화수가 감소가 일어났으니까 환원이 일어났고 뭐가 됩니까? 산화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산화황에서 황의 산화수는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두 개죠. 마이너스 4. 그래서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황산에서 황의 산화수는 사실 황산을 다 볼 필요 없이 SO4 2- 황산 이온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황의 산화수는 얼마냐면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4개, 마이너스 8. 더해서 황의 산화수와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6이라는 산화수를 가지게 되죠. 즉, 이 경우 바로 산화수에 뭐가 일어났다? 산화수에 증가가 일어났다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산화수에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환원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황은 여기서 우리는 환원제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역시 이산화황에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4일 텐데 호돈수 물질인 황으로 변했으니까 0. 즉 이렇게 변하는 산화수는 4 감소, 환원이 일어났고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증가. 그래서 산화, 환원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화황이 위에서는 환원제였지만 여기는 뭐로 작용했다? 산화제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 물질들은 자기보다 강한 산화제를 만나느냐, 강한 환원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환원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건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서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산화제, 환원제를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선은 호돈수 물질이 산화수를 바뀐다 그랬으니까 아연이 0, 구리가 0이 되죠. 황산 구리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아연의 산화수도 역시 황산 아연이니까 이가 양이온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는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감소가 일어났으니까 환원. 그러면 환원이면 뭐가 되죠? 산화제가 됩니다. 반면에 아연 금속은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 뭐가 되겠죠? 환원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에서 산화제, 환원제를 각각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제 3번에서 산화수 증가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호돈수 물질이니까 수소 0, 산소 호돈수 물질이 0. 자, 물 안에서 수소는 마이너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 증가. 산화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환원제가 되겠죠. 그 다음 산소는 0에서 마이너스 2 감소. 그래서 뭐가 되냐면 감소, 환원, 산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면 이산화망간에서 산소의 망가니즈, 망가니즈 이산화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두 개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염화망가니즈에서 보면 염소가 마이너스 1짜리인데 두 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고 환원, 산화제가 되겠네요. 자, 반면에 염화수소에서 염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호돈수 물질인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산화수는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요거는 산화가 일어났으니까 뭐가 된다? 환원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산화제는 우리가 황산구리,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망가니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원제로는 아연, 그 다음에 수소 기체, 그리고 염화수소
이것이 우리가 환원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